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람 얼굴엔 그 사람의 인생이 다 드러난다. 살면서 무심코 지나쳤던 얼굴 속에는 사실 그 사람의 습관, 성격, 태도, 심지어 삶의 흐름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그냥 얼굴만 봐도 왠지 편안하고 신뢰가 가고, 반대로 이유 없이 불편하고 어두운 느낌을 받을 때도 있는 거죠. 오늘은 그 얼굴에 담긴 비밀, 특히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얼굴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 여기서 말하는 잘 산다는 단순히 돈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건강하고 따뜻하고 인간관계도 풍요로운 사람, 인생을 긍정적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고요. 못 산다는 것도 단순히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늘 피곤하고 불만이 많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렵고 삶이 늘 막혀 있는 듯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은 그저 외모가 아니라 살아온 태도와 축적된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울이에요. 웃음이 많은 사람은 얼굴이 환하고 늘 찡그린 사람은 인상이 어두워지듯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얼굴의 특징 10가지를 통해 우리 삶을 어떻게 더 건강하고 밝게 바꿔나갈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려 해요. 그리고 단순히 관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어떤 표정과 습관을 가지면 인생도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실천 가능한 방법도 함께 나눠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사람 얼굴에 담긴 삶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 볼까요? 첫째, 얼굴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삶도 여유롭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긴장이 풀려 있고 표정이 부드러워요. 예를 들어 일할 때도 급하지 않고 천천히 말하며 눈을 맞추는 사람, 대화를 나눌 때 조급한 느낌 없이 편안함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또 운전을 하다가 끼어드는 차량이 있어도 화를 내기보다는 조심해서 가시네요 하고 웃으며 넘기는 여유가 있죠. 그리고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어도 허둥대지 않고 상대방에게 차분히 사정을 설명하며 마음을 다독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여유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리듬에서 비롯된 겁니다. 하루하루를 너무 바쁘게 쫓기기보다 잠시 멈추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사람,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의 얼굴에는 여유가 묻어납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보면 나도 편안해지고 말도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나가게 돼요. 바람직한 방법은 하루에 몇 번이라도 깊게 숨을 쉬고 얼굴 근육을 천천히 풀어주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특히 눈썹과 입꼬리, 턱 근육을 의식적으로 풀어보세요.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따라 풀리고 얼굴에는 자연스레 여유가 깃들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자주 지금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라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얼굴은 훨씬 느긋해질 수 있어요. 둘째, 눈빛이 밝은 사람은 생각도 긍정적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눈빛에서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요. 예를 들어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눈을 반짝이며 경청하는 사람, 그 사람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줘요. 또 밝은 눈으로 인사를 건네는 사람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따뜻한 인상을 주고요.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도 눈에 희망이 담겨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의 에너지를 퍼뜨리죠. 밝은 눈빛은 단순히 생리적인 피로와는 다르게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 눈동자도 침침하고 초점이 흐리지만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감동할 줄 아는 사람은 눈이 반짝이고 생기가 느껴져요. 눈빛 하나로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바람직한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자신의 눈과 마주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볼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는 거죠. 밝은 생각, 긍정적인 상상을 의식적으로 자주 떠올리다 보면 눈빛은 점점 생기를 되찾고 그 눈빛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입꼬리가 올라간 사람은 관계가 원만해요. 웃는 얼굴은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고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인상을 남기죠. 예를 들어 대화를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는 사람, 그 사람과는 말도 더 잘 통해요. 또 불편한 상황에서도 입꼬리를 부드럽게 유지하며 말하는 사람은 갈등을 줄이고 분위기를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회의나 모임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무표정보다는 살짝 웃으며 리액션을 해주는 사람이 훨씬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입꼬리 하나의 사람들은 참 많이 반응해요. 웃는 얼굴을 보면 본능적으로 경계가 풀리고 이 사람은 안전한 사람이구나 하고 느끼게 되죠. 반대로 인상이 굳어있고
무표정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마음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입꼬리는 작지만 아주 큰 힘을 가진 표정의 핵심이에요. 바람직한 방법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거울을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억지 미소도 자주 반복하면 진짜 미소가 되고 그 미소가 관계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마주할 때 내 표정이 따뜻한가를 자주 점검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얼굴에 부드러운 인상이 자리 잡게 될 거예요. 넷째, 피부는 자기 관리를 보여준다. 피부는 거울 같아요. 단지 겉으로 보이는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돌보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잘 사는 사람들의 피부를 보면 꼭 비싼 화장품을 쓰지 않아도 윤기가 흐르고 생기가 있어요. 그건 결국 수면,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같은 일상 속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만든 결과죠. 예를 들면 하루 2리터 가까이 물을 꾸준히 마시는 사람, 자기 전 스마트폰 대신 명상 음악을 듣는 사람, 매일 10분씩 햇볕을 쬐며 산책하는 사람, 이런 분들의 피부는 자연스럽게 건강함이 묻어납니다. 반면에 못 사는 얼굴은 종종 피부에서 드러나죠. 푸석푸석하거나 칙칙하고 늘 피곤한 기색이 있는 피부는 대체로 스트레스나 자기 관리 부족에서 비롯돼요. 특히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는 습관, 불규칙한 식사, 과도한 음주 같은 것들이 피부에 그대로 새겨지죠. 그래서 피부 관리를 잘하고 싶다면 겉에 바르는 것보다 먼저 안에서부터 바꾸는 게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 마시는 걸 습관으로 들이고 자기 전에는 얼굴을 천천히 마사지하며 하루를 마무리해보세요. 피부는 그런 정성을 기억하고 결국 내 편이 되어줄 거예요. 다섯째, 주름은 삶의 방식이 담긴 지도다. 누군가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짐작이 갈 때가 있죠. 그 중에서도 주름은 가장 선명한 삶의 흔적이에요. 잘 사는 사람들의 주름은 이상하게도 보기 좋아요. 웃을 때 생기는 눈가 주름, 자주 웃는 입가 주름 같은 것들은 오히려 따뜻한 느낌을 주거든요. 마치 나는 인생을 많이 웃으며 살아왔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죠. 그런 얼굴은 보는 사람에게도 편안함을 주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반면에 인상을 자주 쓰거나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의 얼굴엔 깊고 날카로운 주름이 생겨요. 미간 사이에 깊이 팬 주름은 늘 걱정하거나 남을 비판하면서 살아온 증거일 수 있고요. 주름은 지울 수는 없지만 새로운 표정을 자주 지으면서 좋은 방향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번 거울을 보며 일부러라도 웃어보세요. 표정 근육은 사용한 만큼 바뀌거든요. 그리고 괜찮아, 오늘도 잘 살고 있어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그 따뜻한 마음이 결국 얼굴에 스며들고 주름의 분위기를 바꿔줄 거예요. 여섯째, 턱선은 결단력을 보여준다. 사람의 턱선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인생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왔는지가 보여요. 잘 사는 사람들의 턱선은 대체로 단단하고 명확해요. 물론 선천적인 얼굴형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태도예요. 스스로 결정하고 결정한 걸 행동으로 옮기며 그 결과에 책임지려는 태도가 쌓일수록 얼굴도 자연스레 다부져지거든요. 예를 들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혼자 여행을 떠나는 사람, 부모님의 병간호를 도맡는 사람처럼 삶의 큰 결정을 스스로 내리고 책임지는 사람들은 그 얼굴에서 강단이 느껴져요. 반면에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늘 결정을 미루고 불만은 많지만 스스로 바꾸려 하지 않는 삶을 살아온 얼굴은 턱선이 무너지고 흐릿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감 없는 태도는 얼굴에 힘을 빠지게 만들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점점 더 기운 없고 무기력한 인상으로 굳어져 버리죠. 그래서 매일 아침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결정해보세요. 점심 메뉴, 오늘 입을 옷, 하루의 스케줄처럼 사소한 결정부터 스스로 선택하는 습관을 들이면 얼굴에도 자신감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할 거예요. 일곱째, 눈 밑은 체력과 정신력의 신호등이다. 눈 밑은 정말 솔직한 부위예요. 아무리 화장을 해도 아무리 감추려 해도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제일 먼저 눈 밑에서 티가 나거든요. 잘 사는 사람들의 눈 밑은 대체로 맑고 탄력이 있어요. 그건 단지 젊어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몸과 마음을 꾸준히 돌보고 있다는 증거죠. 예를 들어 하루 일정이 아무리 바빠도 꼭 7시간은 자려고 노력한다든가 늦은 밤 대신 이른 아침을 활용하는 사람들, 자기만의 루틴을 가지고 회복할 줄 아는 사람들의 눈 밑은 늘 맑아요. 반대로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고 꺼져 있는 경우 체력과 정신력이 많이 지쳐 있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잠을 못 자서가 아니라 삶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눈 밑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먼저 나 자신에게 묻는 게 필요해요. 내가 요즘 너무 무리하고 있진 않나?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였지? 이런 질문을 던지고 하루 10분이라도 나를 위한 회복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눈 밑은 내 건강의 바로미터니까요. 여덟째, 표정은 인생의 태도를 드러낸다.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는 표정에서 드러나요. 특히 잘 사는 사람들의 표정은 부드럽고 따뜻해요.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여유 있게 웃는 모습. 조금 불편한 상황에서도 불쾌함보다 이해와 배려가 먼저 묻어나는 표정. 이런 표정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감정 습관이 얼굴에 자리 잡은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시는 분들, 직원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상사, 아이들에게 사랑을 자주 표현하는 엄마나 아빠들의 얼굴은 어딘가 모르게 평온하고 안정감이 있죠. 반면에 표정이 늘 굳어 있고 긴장되며 사람들과 있을 때도 얼굴, 근육이 잘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삶을 경직되게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표정은 근육이고 근육은 쓰지 않으면 굳어요. 하루에 단 1분이라도 거울을 보면서 다양한 표정을 지어보세요. 웃는 얼굴, 놀라는 얼굴, 슬픈 얼굴, 기쁜 얼굴을 연습하면 얼굴이 조금씩 살아나고 삶의 태도도 그 표정을 따라 바뀌게 됩니다. 아홉째, 말할 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진심이다. 사람이 말을 할 때 얼굴이 함께 움직이면 그 말의 진심이 느껴져요.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말을 할 때 눈빛과 표정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무표정하게 말하는 사람보다 얼굴 전체로 감정을 전달하려는 사람의 이야기가 훨씬 더 설득력 있고 따뜻하게 느껴지죠. 예를 들어 강의를 하는 선생님이 눈을 반짝이며 열정적으로 설명할 때,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이 웃으며 인사할 때, 가족과 식사하면서 활짝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이런 얼굴은 듣는 사람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줘요. 반대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얼굴이 굳어 있거나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말할 때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만큼 내 마음을 표정으로 표현하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거울을 보며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보는 연습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떤 표정을 지을 때 진심이 가장 잘 느껴지는지를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대화가 더 즐거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한결 부드러워질 거예요. 열째, 전체 얼굴 분위기는 삶의 합계다. 결국 얼굴은 하나하나의 요소를 넘어서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가장 큰 인상을 남겨요. 잘 사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통적으로 따뜻하고 안정된 느낌이 있어요. 눈빛이 맑고 입꼬리가 부드럽게 올라가 있고 주름도 삶의 이야기처럼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죠. 얼굴이 조화롭고 보는 사람까지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요. 이건 단순히 타고난 외모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의 상태가 반영된 결과물이에요. 반면에 못 사는 얼굴은 각 요소가 따로 놀거나 전체적으로 피곤하고 무거운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눈은 흐리고 입은 굳어 있고 표정은 자주 굳어 있어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죠. 그래서 얼굴을 바꾸고 싶다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게 중요해요. 나의 일상에 여유를 조금 더 드리고 감사할 일을 하나씩 떠올리고 작은 것에 기쁨을 느끼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삶의 감정이 바뀌면 얼굴도 덩달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얼굴은 결국 마음의 합계니까요. 자, 이제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잠깐 정리해 볼까요? 얼굴은 단지 생김새가 아니라 삶의 모든 습관과 감정,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창문이었어요. 첫째로 눈빛은 삶에 대한 태도와 에너지를 보여줬고, 둘째 입꼬리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말해줬죠. 셋째 이마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지, 넷째 피부는 내 몸과 마음을 얼마나 잘 돌보고 있는지를 드러냈어요. 다섯째 주름은 그 사람의 인생 이야기이고, 여섯째 턱선은 결단력과 책임감의 상징이었죠. 일곱째 눈 밑은 건강과 정신력의 신호등이었고, 여덟째 표정은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감정과 태도로 살아왔는지를 알려줬습니다. 아홉째는 말할 때의 얼굴이 진심을 얼마나 잘 전달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였고, 마지막 열째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얼굴 분위기, 즉 삶의 합계를 만들어낸다는 걸 확인했어요. 이렇게 얼굴은 하루하루 쌓아온 나의 선택과 감정, 태도의 결과입니다. 좋은 얼굴을 만들고 싶다면 좋은 마음과 좋은 삶을 살아가려는 노력이 먼저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얼굴이 더 따뜻하고 더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